자, 서경별곡이고요. 이거 작품을 우리 내신 스타일로 정리도 하겠지만은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서경의 아들과 서경이 서울의 아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돌 노래처럼 그냥 반복한 거야. 반복한 이유는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리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자, 반복이 있으면 100% 리듬이 만들어진다 정리하시고. 자, 봐. 서경이 서울이래.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건 수도고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겠죠? 그리고 위 두어랑셩 다랑들이 요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글씨의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추정은 해요. 정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일단 내신에서 정확하지 않은 걸 또 내면은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내신에서는 그냥 툭 찍으실 거야.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후렴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수업 시간에는 다음 주 휴강이 있네. 다음 주부터 이 수업 시간에는 고전을 싹 한번 정리할 거야. 근데 이 흐름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 자, 맨 처음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작품을 뭐라고 한다? 고대가요라고 한다. 왜냐면 이게 일단 기록으로 남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역사라고 했을 때 선사라는 맞는 사 역사적으로 기록되기 이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없는 게 선사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이 시작되는 것부터 역사거든. 자, 그러면 기록이 되고 나서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됐을 때 그때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당연히 알다시피 중세도 있을 것이고 근대도 있을 것이고 현대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보다는 과거의 언어들이 현대어 언어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그건 차차 연습하시다 보면은 별거 없이 현대랑 똑같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SM에서 연습하시는 그 아이돌 연습생 노래하고 똑같다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계속해서 볼게요. 고대가요 부르는 아이돌,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고대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서정장대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건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는 뭐다? 감정이요. 두 번째는 뭐다? 이성적 목적이야. 여기는 이성은 레이셔널, 합리에 있어서 이성이시라고. 자, 그럼 봐. 내가 감정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사랑, 뭐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성적 표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의 교가 같은 거 또는 애국가 같은 거. 그 시절에도 애국가 같은 게 있었어. 대표적으로 구지가는 애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추대하는 그런 애국가라고 생각하셨으면 돼. 됐어? 자, 그럼 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노래가 있고 이런 순수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노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게 없어요. 우리가 장르를 자꾸 외우거든. 뭐 고대가요가 있고 고려가요가 있고 뭐가 외울 게 없어, 얘들아. 잘 봐. 얘는 순수하게 감정 표현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불렀잖아.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구지를 부른다든지 했어. 그럼 얘를 뭐라 그런다?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목적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외우실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고대가요 때부터 뭔가가 있었는데 기록이 별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좀 작아. 그래서 여러분 3월 개학하기 전에 고대가요는 100% 정리해 드릴 거고, 두 번째, 향가도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100% 정리할 필요가 있어.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는 100%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대비로 제가 보충 영상도 추가로 드릴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이제 중세 때, 즉 고려 때 불렸던 노래라고 해서 고려 가요라고 하는데 고려 소교라고도 했어요. 왜 소교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속이라는 단어를 자꾸 마주하게 된다고.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이라는 건 뭐냐? 속세예요. 그러니까 속세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야. 자, 그럼 우리는 오늘도 하루에도 끝없이 밥을 먹었고 끝없이 잠을 자셨고 끝없이 친구들과 노셨고 때때로 햇빛이 비치다를 가지고 자꾸 비치 그러면서 놀리셨고 코카인이 아니라 베이노를 부르셨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는 평범하게도 살았지만은 사실은 봐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또는 5대 욕구 같은 거를 충족하면서 살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걸 통제가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탈속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럼 탈속하는 사람은요, 세속과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깨달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굶으셨죠. 우리는 식욕이 있으니까 굶는 거야, 예를 들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 성직자들 보면요, 재산 없어요. 즉
재물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이분들은 수양을 하면서 이겨내시려고 했던 거.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런 거야 이제. 자꾸 이쪽으로 삶이 가다 보면 이쪽으로 반작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갔던 세대가 언제냐면 고려예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갔던 세대가 언제냐면 조선인 거야. 예를 들면 비슷해. 지금 전 세계를 봐도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국가가 있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터키예요. 똑같이 이슬람인데 터키는 좀 더 술, 이런 거에 좀 더 관대해. 반면에 술, 말만 해도 심지어 알코올 냄새만 풍겨도 감옥 갈 수 있는 곳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는 곳이고 이런 데가 예를 들면 이란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아랍권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봐. 다시 돌아올게. 그러면 고려 가요를 고려 소교라고도 부른다는 건 뭐냐면 주제가 요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 자, 그럼 얘들아 봐. 너희는 지금 아이돌 노래로 불경을 부르니? 아이돌 노래로 수양하자는 얘기를 하니?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니?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는 다시 어떻게 온 거야? 완전히 세속주의로 온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가요의 특징들이 있어. 자, 에스파 특징 3가지만 얘기해봐. 예뻐요. 예뻐요? 두 번째는? 문예원 닮았어요. 문예원 닮았어요?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 자, 그럼 고려 가요의 3가지 특성이 있어. 삼, 분, 후. 됐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삼 뭐라고? 삼은 뭐? 분은 뭐라고? 분절체. 후는 뭐라고? 후렴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후렴구야. 됐니? 그래서 이게 후렴구야. 되셨어? 정리합시다. 이게 뭐라고? 후렴이에요. 자, 후렴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노래 같은 걸 듣다 보면은 되게 클라이막스 부분들이 있어. 잠깐 노래 한번 볼래? 시간이 없어. 빨리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노래는 생략하시고 다시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졌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리듬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되다 보니까 통일성을 만들어줘. 그래서 악기 소리를 흉내낸 것이라고 얘기하고 후렴이라고 얘기하고 리듬과 통일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두 번째. 서경의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래요. 닭곤대 아들과 닭동대 소성경을 교회한대. 자, 모르셔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교회다, 괴다. 괴다는 좋아하다, 사랑하다야. 그러면 나는 그런 서경이라는 작은 곳을, 작은 서울을 좋아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우리나라의 서울은 어디죠? 서울이죠. 우리나라의 작은 서울은 어딜까? 2대 도시? 부산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산이 좋아. 부산에 태어났어. 부산에서 자랐어.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북한으로 가겠대.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내가 이 동네에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의 직업도 있고, 즉 나의 생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야. 그 시절에. 질산배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생계수단이야. 쉽게 얘기하면 질산배는 생산수단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법인 정도 되겠네요. 회사 정도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포에메듀의 오너야. 하지만 포에메듀를 내가 버리고 내가 북한으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괴실한데 아들과 괴실한데 우러금 존니노. 난 정말 다 버리고 쫓아가겠다는 거야. 뭐를?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이네. 되셨어? 북한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봅시다.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구슬이 바위에 닿는들이겠죠. 그럼 봐. 구슬이 생각해봐. 야, 구슬에다 바위를 딱 치면 바위에다 구슬을 치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박살나겠죠. 하지만 뭐는 남아있다는 거야? 이 구슬들이 이어진 이 끈은 안 끊어진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바위라는 시련이 오더라도 끈은 그치지 않는다. 즉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뢰는 유지가 된다. 자, 남자친구 군대 갔어요. 요즘 연락이 되는구나. 얼굴 못 봐. 왜? 군대 있으니까. 같이 군입대 할 수는 없잖니? 그러면 얼굴 못 보고 1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나는 꼬무신 거꾸로 싫지 않겠다. 나는 신뢰를 가지고 평생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과장을 했어요. 1000년. 지문은 1000이잖아. 그럼 1000년 동안 사랑했다는 얘기야. 내가 1000년. 봐봐. 우리가 1000년 동안 못 본다면 어마어마한 시련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1000년을 외로이 여신들, 있는들 우리의 신뢰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 라는 얘기야. 자, 한번 그래서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1000년을 기다리겠다는 남자친구가 있어. 어떠세요?
존니노이즈. 계속 볼게. 이 몸이 녹아져도 이 몸이 쉬어져도 쉬어지다는 죽답니다. 전부 다 뭐라고?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즉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 신의 뜻이라고 보는 거야. 왜? 옛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고 이게 중세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 녹아지고 쉬어져 내 몸이 녹고 죽어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임자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뭐가 되겠대? 제1봉의 만장속이 되겠대요. 가장 높은 산에 만장이나 높은 그런 소나무가 되겠대. 옛날의 소나무는 뭐의 상징이었다? 절개의 상징이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혼자 있으면요,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는 사실 때문에 옆에서 자꾸 껄떡거려. 필요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나는 남자친구가 껄떡거리든 여자친구가 무슨 얘기야? 자, 나한테 내 여자친구가 유학을 갔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가 유학을 갔고 온 세상 여자들이 나한테 껄떡거려도 나는 그 여자친구를 평생 믿으면서 살겠다 라는 게 이렇게 절개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거는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절개라는 가치로, 절개라는 마음으로, 태도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사실은 짝사랑이었네요. 왜 짝사랑이었을까? 봐. 지금 단절 상황이지. 왜? 바람빛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라는 걸, 님의 귀에 내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의 상황은 사랑하는 님과 단절된 상황이야. 맞죠? 바람빛 뿌린 소리가 님의 귀에 들릴까? 단절된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대? 윤회를, 불교적 가치관이지, 만 번이나 해서 뭐가 되겠대? 학이 되겠대. 학도 불변의 상징이야. 학이 돼가지고 12,000번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붉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에게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야.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윤회를 10,000번 해서 죽고 살아서 뭐가 되겠대? 학이 되겠대. 그래서 내가 학이 돼서 소리를 내. 그러면 이게 님에게 들릴지 말지는 내 능력 밖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10,000번이나 윤회에서까지도 님한테 내 마음을 전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조차도 되든 안 되든 누구 뜻이다? 신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신의 뜻 이전에 뭐예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방법을,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내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정도 갔으면 사실은 포기했었어야 돼. 옛날 사람들은 포기라는 걸 몰라. 포기를 모르는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끝없이 사랑을 표현해. 그래서 한이 되고 눈물이 돼요. 한과 눈물이 마치 나무처럼, 가지처럼 뻗어나갈 정도가 됐고, 그 한과 눈물을 양분 삼아 또 뭐가 돼? 매화라는 절개의 상징이 된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사실 이 화자는 누구야? 남자잖아. 그러면 여자한테 이런 말 했을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랬다고. 남열을 이와 기로 본 거고 남을 왕에, 그리고 열을 신하에 뒀던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얘기야. 저는 전혀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볼게. 설 중에 혼자 피어 친변에 시리는 듯 월 중에 소용 님의 옷에 비치거든. 그럼 매화의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친다는 거는 님과 드디어 단절 상황에서 닿는 상황이 되는 거지. 즉 소통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어떤 형태로도. 그러면 내 얼굴을 반길까라고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봐봐. 반길까라고 얘기하는 건요, 확신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즉 반김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지만 확신은 없어. 하지만 기대는 있어. 이해되시죠? 확신은 좀 떨어지면 기대는 있다. 반기실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뭐 했어? 백구를 건네줘서 건덕궁은 임금 계신 곳이야. 나는 임금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지막 나의 마음까지 전달하면서 끝났어요. 그럼 결국에는 충이고, 남녀 간의 사랑을 임금과 신하 간의 충성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은 내신에서 정리하실 거고, 뭐 이게 내신 정리는 혹은 수능에서든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셨을 때는 그냥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배경 설명들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끊을게요.